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국의 혼란과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지난 3일부터 신청을 받은 올해 1분기에 소상공인 자금 200억 원이 다음날 신청이 마감된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5일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시민들에게 봄처럼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매서웠던 추운 겨울이 이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일상이 평온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시민의 일상과 행정수도로 가는 길이 흔들림 없도록 우리 세종시 의회가 중심을 잡고 집행부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96회 임시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전동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동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와 함께 장애인 권익 증진 방안 및 공공요금 부족 등 연합회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24일 전교조 세종지부와 만나 교육활동 안전보장과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25일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방문해 대회 준비 추진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18일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노무현의 꿈, 대통령실과 세종시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국회에서 두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최민호 시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이 모여 우리 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회, 의회, 시가 함께 뜻을 모아 주요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여러 시정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입법과 정책의 연구 활동을 하는 의원 연구 모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96개 임시회에서 5개의 연구 모임 등록이 승인되었고 올해 첫 연구 모임 활동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 모임이 1차 간담회를 잠시 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5개 연구 모임이 활발히 운영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물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조례안 28건과 동의안 3건, 보고 2건입니다.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최현석, 안신일, 홍나영, 영희전, 박란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홍나영, 김재영, 이현정, 염희전, 황병헌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김현옥, 안신일, 유인호 의원님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임시의 마지막 날인 4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현미, 안신일, 홍나영, 김현옥, 상병원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난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부결된 평생교육 정책연구원 설립 관련 조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직권상정 여부는 신중히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곧 3월이 되어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인 봄의 기운이 우리 시에도 내려앉아 많은 시민께서 바라는 주요 현안들이 하나하나 순조롭게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새봄의 따뜻한 기운이 시민의 삶에 스며들기를 바라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16회 의회에서 헌법교육과 관련한 통과를 알고 있는데 이게 헌법이 지금 의장님한테 헌법이 몇 장 몇 분을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장 117조까지 130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 의원님도 아는 분들이 지금 많이 알아주시고 근데 이 헌법교육을 하겠다고 강제 민주당 집회를 이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됐는데 두 번째로 이번에 그 조례안 올리고보다 혈액에 대해서 또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세금 시민들은 나이 먹은 시민들은 여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금으로 시를 갖다 올려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자는 게 이걸 보니까 애들한테 혈액을 피 팔아서 이걸 갖다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고 세 번째 질문은 세금 연구실 있잖아요. 대전시에서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데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그 세금연구는 우리가 1년에 지급금 지원금이 얼마나 24,4천만 원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이 13명이 연구원에 있고 보조인력이 가정에 있고 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드려요. 지난해하고 그 전해하고 두 가지 다 써보니까 38건이 우리가 외부 용역을 발주를 했더라고요. 외부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금액이 25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세금 연구원에다가 출연금을 주는데 24억 4천만 원인데 25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대전세금연구원에 지금까지 주었거든요. 그러면은 수령금 이외에 출연금을 그렇게 줬다 우리가 집회 돈을 그렇게 줬는데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대전세금연구원 세금연구실에서 연구한 게 7건이에요. 금액으로 막 2억 정도 되더라고. 우리가 24억이라는 돈을 24억 이상이라는 돈을 주고도 우리가 연구한 금액이 2억에 불과하다고 하면 없는 게 맞죠. 차라리 싼게 다 38건이면 25억 7천만 원은 우리가 외부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소상히 거기 한번 대표적으로 바꾸시는 거고 의회에서 뭘 가지고서 의지를 하는지 그것도 아우러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헌법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까지 해서 브레이크까지 올렸는데요. 그 의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의제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도 통하고요. 상임위원회 회의하는 동안에도 그나마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그거를 갖다 파악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했는데도 그게 통과가 됐더라고요. 우선은 조례라는 것이 약간 선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강행 규정보다 임의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에 좀 취지를 많이 두거든요. 우선은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개정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네,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또 개정을 통해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따로 한번 오시면은 같이 의논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저 확인 안 하셨죠? 뭐 물론 확인을 하지만은 면밀하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하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제가 그러면 신경 써서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발의원분들한테 물어봐서 그분들도 모르는 둘이 간다면 우리가 마이크 좀 대고 좀 해줘요. 뒤에 들어야 되잖아. 부장님은 별도로 질문들을 진행을 안 하시고 예, 원래는 여러분들 물어보신 거는 대답해야죠. 두 번째 이제 혈액 관련해서 근데 제가 오늘 질의답변 받는 시간 아니고 의정 브리핑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또는 이제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의장실 오시면은 앞서서 말씀하신 거 마저 답변할게요.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셔가지고요. 두 번째 혈액 관련된 거, 혈혈 활성화,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무 전달하는 거 아니냐? 이것 또한 지금 아직 안건이 상정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좀 열리면은 그때 저도 모니터링해서 위원회를 좀 살펴보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종연구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대전세종연구원이 주가 이제 대전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의 그 예산 추정금이나 아니면은 연구실에서 연구 요역을 냈던 것들이 건수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고 그 내용도 좀 부실하다는 그런 의견을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행정복지위원회 통합에 관련돼가지고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부결이 됐고 또 최근에 96회 임시회 때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대전에서 3월 임시회를 통해서 대전세종연구원을 좀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조례나 방향성을 좀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서 브리핑 자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장 직권 상정으로 올릴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까지 받고 그러면 나머지 상임위원장님들 의견 하겠습니다. 직권상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더 부연해서 선생님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말 그대로 의장 직권 상정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근데 어떤 정리가 안 되고 대안 제시가 명확하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기다려줬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난번 96회 임시회 때 또다시 부결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이제 어쨌든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그 예비 심사이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직접적으로 의결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려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직권 상정할 최근 생각을 좀 갖고 며칠간의 상황이 어떤지 좀 조금 더 설명 가능하게요. 특별히 변화되는 건 없고요. 집행부에서는 좀 더 보완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의 그런 대응이라든지 그런 보완해 나가는 자료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김효수님으로 성경화 기자입니다. 지금 그 앞에 최종 국장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장님 답변 중에 그 의견 표시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난 회의 때 그 접수되는 안건 중에 그게 제일 많은 의견 수준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의견 수준 이거 배우 기한 중에 그 60 그런 거는 지금 원래 이번 회기보다 2배 이상이 많았습니다. 지난 회기 때는 도장이 거기에 한 건, 0건 시민 의견 수립이 그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헌법교육조례는 그보다 7배가 많은 의견 수립이
의원님께서는 다른 뭐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시민 의원들은 아예 그냥 무시를 하는 건지 접수되는 것조차 모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 할 때 이와 똑같은 상황들 많이 겪었었거든요. 저는 한 번에 의결은 하지 않았고 이렇게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의견이 오면은 일단은 보류 시켜놓고 그게 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아니면은 극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념적인 부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미가 됐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좀 보류를 해서 그분 이야기 듣고 그 이후에 이제 의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념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간담회나 아니면은 사담이라도 해서 좀 소통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들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걸 모르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런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저는 이제 대처를 위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잘 대처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만들어주는 게 쉬워요. 근데 조례. 만들기는 좋은데 쉬워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바쁘다는 게 오늘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 강원도 거를 내가 많이 청주에서 갖다 제대로 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94일가 때 내가 지적을 했던 거는 강도적 비교를 말해라. 조례 남발이 너무 심하다. 우리에 맞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의 다 근데 그냥 누구다 보니 남의 것 같다 했는데 이거는 좀 고려를 갖다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실성에 맞는 거잖아요. 위에서도 의량지 부분을 잡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우리 기업어는 뭐가 필요한지 우리 농사를 하는 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갖다가 심도 있게 우리의 그 맞는 법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에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남이 것 전부 다 비교해서 어디서 폐기된 거 똑같아서 만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허용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거 하라고 우리 시의원들 선수들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현실에 맞는 거 정말 우리 그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이런 게 뭔지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시의원들이 그런 게 버려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지금도 우리가 그 고려한 처음 할 것인가 온라인 어제 다 먹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자분들이 다 발표를 했을 거예요, 다들. 근데 이런 거를 해야 되나 짜증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것처럼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내용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조례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꼭 필요한 조례가 필요한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정당 정치를 또 하다 보니까 내년도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공천 과정에서 이게 정량 평가를 또 하기 때문에 정성 평가로 가면은 좀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도 이제 양당에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양에 의존해서 좀 간단한 막 어구 수정이나 아니면 문구 같은 거, 조항 같은 거 살짝 변경해서 개정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건수 올린다고 뭐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를 하나 제정하든 개정하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재개정해야 된다. 그 의견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네. 그 의정부를 하는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행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정부가 건강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니까 건강하게 생각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 그런 의정부 팀인데 의장님께서 지금 갖고 나쁜 상황 그거는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보죠. 네. 아니면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저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저도 일정이 엄청 바빠요.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께서는 다음 일정 질문대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안건과 내용에 대한 질문은 각 위원회별로 브리핑 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현입니다.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일 개소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며 우리 시의 니즈를 충족하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소비 패턴,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또한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인회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시 자족기능 확충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여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97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제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기타 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리스기업 등의 자동차 신규 등록을 우리 시로 유치하여 시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리스기업 등이 시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김현욱 의원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입니다. 사용법 개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감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1인 가구의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급속 충전 시설은 완속 충전 시설 대비 상대적으로 설치비가 비싸고 수요 전력이 크므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을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시설 설치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사용법 개정으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시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건축물 준공 이후 대지 조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도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대지의 조경 유지 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및 관련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계십니까? 예. 예,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라는 이 부분이 있었어요. 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설 명절 때 조치원 전통시장, 세종 전통시장이죠. 이 전통시장에서 농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해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있었죠.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환급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호응이 클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또 갔습니다. 장보러.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면 이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더 크게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상인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그동안 말씀하신 상황은 있었나? 그래서 어떻게 뭘 준비하고 있나? 들은 게 있었으면 이제 간담회에 가서 말씀하실 상황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소통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선포권에 대한 그 우리 시민들의 그 관심도나 호응도가 높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이번 간담회에 대해서는 굳이 그 온라인 선포권에 대한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인지 정말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었고요. 그 지금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원도심에 계신 우리 시민분들의 그 온누리 상품권의 확대되는 거는 저한테도 건의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온누리 상품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 부서와 함께 확대 논의 방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 질문은 상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주는 건 해줄 만큼 했잖아요. 이제 일반인들이 갈 수 있게 하는 그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협의가 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간담회였던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것도 최근에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담당 부서하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제가 진행하면 질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세종방송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 소상공인 자금 200억 일찌감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충남도하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1억 4천 미만 연매출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50만 원씩 신청 받아서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세종시는 지금 뭐 예비비조차도 지금 그 정도 규모가 안 된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 대전 충남에서 이제 위기에 처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겠다는 건 지난 1월 때부터 이제 기사 나와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우리 시의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해본 결과 1억 미만의 이제 대상자들이 일단 한 13,000여 명 정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50만 원씩 동일한 조건하에 지급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예산이 한 65억 정도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저희 시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예비비까지도 해도 거기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예산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이 현재 위기에 처한 그 소상공인 분들을 어떤 좀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꾸준히 좀 도입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소상공인 부서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아까 전통시장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교환위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3층 정도만 올라가서 시장 쪽에 내려다 보면 완전 거미줄이에요. 그 거미줄로 되어 있는 전정들 이 안전관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인들 회의 때 그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화재에 대한 물론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거는 얘기가 안 됐는지 혹시 그게 이제 화재로 걸렸을 때 전통시장 자체가 다 불나버려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혹시 간담회 때 그런 문제들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줬으면은 좋겠다 이런 거를 갖다 거리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간담회 때는 그런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나온 적은 없었지만은 저희 지난번에도 이제 화재 예방 보험에
전통시장의 그 상인분들께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이제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올해부터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주차장의 그 거미줄이라는 거는 네, 전선에 뭐 거미줄이 많이 껴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이제 불이 났을 때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신화회보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한번의 소관이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공단을 통해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기자님 아니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임지성입니다. 겨울이 끝자락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찬 기운이 남아있지만 곧 다가올 봄처럼 희망찬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가오는 새학년을 앞두고 학생들은 설렘과 기대 속에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여 꿈이 움트고 성장에 대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이 계획한 나름의 꿈들이 알차게 연굴 수 있도록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원하는 교육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 9건을 심사할 예정이므로 이중 교육청 소관은 7건, 소방본부 소관은 2건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가운데 의원 발의 8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한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복지 증진과 근무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교에서 인구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고 학생들이 인구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과학, 수학, 정보, 교육진흥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서 과학, 수학, 정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넷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 정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여 전통문화를 보전 계승하고 교육 현장에서 온고 지신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도서관 및 학교 독서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교 도서관과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생 독서 활동 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 건강과 사회적 유익을 교육하며 헌혈 문화를 장려하고 나눔과 공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운동본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학생 선수들이 다양한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기 운영 방식 및 전략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염희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자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물적 자원 손실 및 인적 자원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요즘과 같은 해빙기에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집행부는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에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희망의 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시민 여러분이 가정에도 따뜻한 행복과 새로운 활력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정충일보. 예, 정충일보 김지용 기자인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거 조례 같은데요. 소방기관 급식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네네. 양질의 급식을 어떻게 제공하겠다는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복지 증진, 근무 여건 개선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방 공무원들께서 야간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감전 작업이나 현장에 출동하고 나와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간식이나 급식 이런 부분에 굉장히 빈약하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관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이제 급식이나 간식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취지가 이제 깊지는 않지만 그냥 복지 증진 이런 정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요. 시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액을 이렇게 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최경련 국장님.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학교 이무교육 활성화 조례 아닐까요? 네네. 사실은 이무교육에 관한 걸 학생들한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해야 될 거가 이게 학생 쪽으로 모아서 이게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헌혈교육 이게 애들 피 팔아서 장사를 하는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육이라는 두 글자의 큰 틀을 보면 경계선상을 우리 이제 예전부터 이 부분은 누가 저쪽 부분은 누가 이렇게 경계점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경계점이 없는 것이고 유치부터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그다음 성인까지 모두 다가 같은 내용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른들이 주 대상이긴 하나 아이들도 인구에 대한 중요한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안 읽으셨어요? 아니 제가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 기본 대역 프로그램 짜고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네. 소위 얘기해서 교육감 있잖아요. 이게 네. 조금 땡스가 소수가 이거 강제교육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또 하늘이고 또 교육감한테 이렇게 일을 갖다 많이 그렇게 강제교육도 들더라고. 그런 거는 어떤 부분에서 강제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구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말고 그래서 이거 인구교육을 우리 어려서부터 이거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 안에 그 내용 제가 읽어보면은 전부 다 교육감을 또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헌혈도 마찬가지로 헌혈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교육감을 해야 된다 이게 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교육을 두지 말고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로 이게 전환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요, 문구 말씀 의견 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위를 하면서 강제 규정 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좀 과하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이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공수님도. 고유산하고 성경입니다. 그 서방기관 급식환경도 성법에 이거를 제정함으로써 타기관과의 그 부패성 문제도 있을 테고 이런 조례를 꼭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부 규정으로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조례로서 강제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의심도 있고 또 실효성도 있을 테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셔서 그게 이제 강제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다. 뭐 그 어떤 부분이 문구가 만약에 그러한 게 있다면 일정 부분 이제 다른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안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어느새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고 따스한 햇볕이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새봄의 기운처럼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도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맞이해 여러 대내적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 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며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세종시의회의 위상과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관련기관, 전문가, 언론인, 여러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7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3월 5일 1차 회의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의사 일정 및 2024년 회계연도 별상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협의하고 3월 13일 2차 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에서 실시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부 안건 중 의회 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1조,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계율을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의회 운영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여 위원 4명과 감사 지원 직원 5명으로 편성하고 정례회 기간인 6월 9일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이며 감사 과정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번 임시 기간에도 책임있는 행정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의 의회 운영위원회 소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신 기자님 계십니까? 예, 세종파라님. 네, 세종파랑의 박은입니다. 오늘 보도자료 내셨죠? 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제재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한다라고 전국에서 모인 위원장들과 얘기를 나누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건데 구체적으로 뭐 이러이러했다, 부산에서 어떻게 했다, 인천에서 어떻게 했다, 뭐 우글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지금 뭉뚱그려서 오늘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인 상징물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됐다라는 것들을 소소한 것을 몰라서 네. 뭉뚱그려 놓으니까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발의를 하셨으니까 소소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서 그 스포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관람할 수 있게 이건 교환이 내용이었는데 또 직접 의원님이 내셨으니까 발의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예로 야구를 말씀드릴게요. 야구 중계를 하는데 야구 용어가 중계 용어가 반은 일본어고 반은 영어예요. 네, 한국말은 없어요. 그래서 요 교육을 위해서 일본어 사용, 예를 들어서 볼넷을 사사구라고 아직도 표현하는 일본식 표현으로 중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아이들 운동선수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글스 골파크 개장하잖아요. 그때 우리 야구하는 우리 세종시의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부터 좀 답변을 드려보면 사실 하나이글스 볼파크 개장에 맞춰서 사실 이제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요청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의회 직원부터라도 한번 참관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이든 의회든 기관 대 기관으로 요청을 하면 당연히 지불을 하고요. 금액은 당연히 지불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추첨 아닌 추첨으로 참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각 학교마다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지원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해주고 싶었는데 사시도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반대로 프로팀이 있는 지역에서는 프로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걸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건 결국은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금전적인 문제는 프로팀이 있는 타시도는 프로팀이 알아서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관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류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프로팀을 유치할 수 있는 뭐 기간이 10년 안에, 5년 안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교육청 비용으로라도 예산으로라도 아이들이 뭐 절대 다수는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가서 좀 볼 수 있게끔 지원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유로 뭐 아까 우리 최정용 부장님 한 것처럼 사실 선언적인 조례는 좀 지양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선언적으로 해놓으면 학교 측에서도 조금 아이들을 위해서 좀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일장기 관련해서는 뭐 사실 더 잘 아시죠? 작년 3월 1일 날 한설동 모 아파트에서 일장기가 걸렸는데요. 사실은요, 일장기를 걸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우길기가 나쁜 거죠. 네. 그래도 제가 또 하필 또 어제 제가 전주에 갔다 왔는데요. 엊그저께 나성동에 갔더니 그 일장기 목사가 또 일장기를 들고 나성동을 활보하고 계시더라고요. 3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안 그런다라는 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정확하게 조례를 했냐면 사실은 이 조례도 과태료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한국인으로서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3월 1일이 아니면 일장기 걸어도 됩니다. 그건 뭐 본인의 자유시니까요. 근데 우리의 역사를 잘 돌아보시면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3월 1일 날 일장기를 걸겠다는 거는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용서가 가능한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사실 먼저 개정을 해놨는데요.
열심히 찾아보니까 법이 없더라고요. 과태료를 할 수 있는 모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는 발의를 하셨겠지라고 찾아봤더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발의를 해놨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도 뭐였냐면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폄훼할 수 없다라는 내용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의견이 수렴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조금 부결안이 부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떠나고 뭐 지방의회도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국운영위원장 협의회 가보면요. 여당 의원님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12명이시고요. 민주당 소속이 5명입니다. 그 5명 중에 1명이 제가 발의를 했는데 12명 다, 그러니까 총 16분이 저까지 17명이 반대 없이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이거는 지방의회에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리고 반민족주의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고요. 이게 상징적이든 선언적이든 지방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의 권한을 갖고 계신 국회에 좀 넘겨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되고요. 아무튼 뭐 저뿐만 아니고 인천 위원장님도 뭐 공감하셨고요. 뭐 부산에 있던 위원장님도 각 다 동네마다 저희는 그나마 낫던 일장기더라고요. 다른 데는 우길기를 또 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드리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아예 법령에 박혀 있습니다. 네, 과태료도 나오고요, 징역도 갑니다. 그거는 그 나라의 하켄크로비츠에 관련된 부분은 엄격하게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저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무튼 국회에 건의를 했고요. 이게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저는 통과는 안 되더라도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공감하고 이 부분이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네. 국회에서 원래는 이게 홍보대사 네네. 어떤 분들이 저희가 이제 의회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하시도도 의회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시청은 있는 조청은 있는데 의회는 없는 사실 시도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회도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홍보에 대한 부분들 언론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홍보 그리고 또 이렇게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지역의 출신에 있는 연예인분들이 또 해주는 홍보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발의하신 건데요. 뭐 김재장 의장이 발의했고 뭐 그 부분에서 다들 공감을 하는 바이고 아직 뭐 예산이나 그리고 누군가를 뽑겠다는 아직 아니고요. 근데 대신 아마 이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 출신에 있는 연예인분들을 조금 연예인이든 운동인이든 뭐 아니면 문화예술계에 계신 분들이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좀 초청을 해서 저희도 한번 이렇게 꾸려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유해공연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방역연합위의 회의로 브리핑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김춘식 위원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김순식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3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연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인 만큼 국내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삶에도 이런 영향들이 직관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원에서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시민들이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변하는 한계에 맞게 발빠른 정책 제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이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9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15일간의 회기 중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3월 12일에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시장 제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며 기타 안건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세종특별자치주민회 운영 현황을 정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에 속한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위원님이 대표비례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계획, 수립, 교육, 실시, 협력,促進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가치 있고 풍요로운 영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미술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진흥 계획을 수립, 경비 지원, 진흥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계획하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현욱 의원이 대표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활동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입니다.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 기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에 따른 행정복지위의 소관 주요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체험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모티엔 이문선 기자입니다. 혹시 인수인계 안 된 사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남쪽옆에 교서사 쪽에 벌써 설치를 하고 준공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하나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으시는 것 같고 왜 안 받느냐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독촉을 해서 이 문화에서 청소년한테 일반인한테 빨리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그냥 말로만 방치해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이 사항은 추후 김현미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유스킨 김구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직권상정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결원인도 좀 살펴봤는데 관련해가지고서 의원님들의 좀 전체적인 입장이 어떠한지 의원님들이 그것을 반대했던 원인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언급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의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데에서 저희도 그런 거 다르게 있고요. 해당 안건에 대해서 회의 때 구별된 사항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현재 집행부하고 협의 중으로 알고 있고요. 요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거나 아니면 의원님께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의원님 의장님 말로는 지금 어제까지 상임위의 결정은 언제까지 임시에 지나지 않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상임위의 결정을 번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이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 입장이 어떠신 건가요?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전국 매주 양준 기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행복위가 아닌 교육안전에 소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김현미 의원께서 청소년 도박 중독에 관련한 안건이 올라서 질의라기보다는 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종시가 되면서 각 학교에 안전보호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청소년 유해업소 규정이 되어 있는 그 규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 300m 이내. 근데 이게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까 그 학교 주변에 오락실을 비롯한 그 유해업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꼭 그 어떤 그 우리 의회에서 진위를 통해서라기보다 이런 거는 우리 그 교육안전하고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일선 그 경찰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단속이 좀 이루어져서 어떤 그 처벌에 대해서 탁상 공론식으로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저희 브리핑에 보니까 우리 그 행정복지위원회에 그 청소년 도박 중독권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 그 안전위원회하고 협조하셔서 이런 거 한번 그 점검해 보시면 좀 어떨까 싶어 건의 말씀 드립니다. 네, 교육안전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차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질문하실 기자님 남기승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